근데 더 웃긴 건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난 거를 시로는 재정을 못 못 옮기잖아요. 옮기지, 지방공격법에 의해서. 그럼 자기들끼리 또 나쁜 데또 인센티브 잔치해버려요. 지방공기업법 자체를 제3섹터 방식. 전 세계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굉장히 힘든 하루였죠.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요. 당내의 배신자라는 분들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도 가지셨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힘들겠죠. 단식으로 지친 몸에다가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그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본인은 부결했다라는 부결 사실을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속 시원하게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으로부터 시작된 체포동의안 가결과 그리고 후폭풍까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혼자 해보니까요 사실 좀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보조 MC를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백종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보조 MC 백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에 너무 잘 나오는데요. 지금 이 우울한 시기에 저렇게 뽀사시한 얼굴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우리 백종훈 박사님은 지금 현재 카톨릭대에서 미디어 기술 컨텐츠학과의 특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지난 대선 때 무슨 일 하셨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문화 콘텐츠 정책 특보를 하였고요. 사실은 또 우리 박 교수님과 그 명쾌통쾌라는 문화예술인 셀럽들,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사실 이제 조직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분들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쇼를 만들어 보자. 네. 대선 선거지만 명쾌통쾌 쇼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당시 제 기억으로 유튜브 조회수 한 20개 채널을 합방을 했는데요. 한 800만 회 정도. 네. 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백종훈 박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연예인 팬클럽 총괄 책임자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 그 비연예인이면서도 한 명으로 참여했던 게 저였습니다. 네. 큰 역할을 해주셨죠, 박 교수님이요. 저는 뭐 잘 안 나타나니까 네. 늘 좀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고생하셨던 분이 우리 코미디언 서승만 네. 박사님, 네. 국민대 서승만 박사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서승만 박사님 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이제 나는 박사니까 서승만
박사 개그맨으로 불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대 박사에 대해서 힘이 좀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네. 서승만 개박사로 불러라. 스승만 개박사. 예, 개그맨 박사. 개그맨 예, 박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종원 아니고 백종훈입니다. 백종훈.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밑에 자막 나중에 한번 넣어주세요. 백종훈 가톨릭대 미디어기술 컨텐츠학과 특임 교수. 예, 초빙 교수입니다. 네, 초빙 교수.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 단식을 마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단식 개요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단식 1차를 주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근데 오늘이 22일이거든요. 하루를 더 하면 됩니다. 예, 단식 23일차시고요. 또 최근에 우리 김혜경 여사님도 사실은 함께 단식을 하고 계셨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그건 몰랐네요. 언론에 안 나왔던 모양이죠. 네. 네. 그 부부간에 예전에 또 그 지상파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동상이몽인가. 예, 네. 동상이몽입니다. 꾸며진 모습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날것으로 해서 당시 PD들이 말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부부간에 굉장히 지금도 그럼 병원에 계시는 거죠? 네, 녹색병원에 계시고 있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링겔 맞고 단식하고 있다라고 자막에 자꾸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일부 주변 분들이 야, 링겔 이야기하니까 비타민이라든가 포도당을 맞지 않는가라는 의혹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생리식염수입니다. 단식하실 때 물과 소금으로 하셨습니다. 생리식염수 물과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23일간 단식이면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네. 기록하고 네. 같은 날짜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멈추셔야 되는데 뭐 혹시 멈추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주변에서 네. 그 당대표 비서실 또 계속 하루씩 그 당대표님 단식한 옆에 이제 그 밤새 옆에서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도. 근데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3일 차에 갔었는데요. 한 20일 하고 나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고 윤석열 정권과 한번 제대로 싸워야 되겠는데 그 동력이 모이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너무 크고 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 일요일도 그 의원들이 단체로 대표실에 단식하고 계시는 당표진께 찾아갔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셨대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정권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날 바로 응급실 타고 가셨죠. 아마 제 예측에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당연히 원로들이라든가 또 고문들이 마지막으로 단식을 만리로 가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은 중단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싸우셔야죠. 예. 그렇죠. 예, 그 영장 이재명 주시면. 대표가 이제는 그 몸을 추스리셔서 이제 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당내와 우리 지지자 국민들의 그런 요청에 이제 응답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서울의 소리는 몇 분 정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의 소리 지금 현재 499분, 500분 정도. 예, 민주진영, 박진영에는 한 7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양쪽이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넘어갔다 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독자 수를 좀 늘려주세요.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주진영, 박진영 들어오셔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민주진영, 박진영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울의 소리에 구독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콜라보 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콜라보 방송이라고 한국말로 합방. 합방. 네. 제가 그런 용어에 약해가지고. 네. 어제 저는 이제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는 못했고 네. 대표님하고 이제 통화는 옆에 있었어요. 늦게 있었는데 담담해 하시더라고. 네, 담담해 하시고 싸우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것은 전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완벽하게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김병기 의원, 동작구의 재선의 김병기 의원이 올린 글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제 갈 길 간다. 이재명의 길 간다. 칼을 뽑을 때가 됐다. 그 이야기가 어젯밤 내내 회자됐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회자됐고요. 저도 밤늦게 의심 가는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형 부결 찍었어 안 찍었어 막 따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 가결표 찍은 의원들에 대한 이 배신감, 분노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더 완벽하게 이재명 체제 중심으로 짜진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체포영장 한번 그래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그다음에 반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 있었죠. 찬성 139, 반대 137, 기권 9, 무효 11이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37명에서도 오히려 2명이 있는 39명의 39명. 예, 그 반란표, 반란자들 네. 생겼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박강원 원내대표 또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 대표님은 당의 화합과 탕평을 생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가고자 했지만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늘어났다. 오히려 확증 편향성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밤에 방송할 때 그 전에 최고위원들하고 통화하고 당의 당직자들하고 다 통화를 했어요.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박찬대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뭐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표님의 병원을 방문한 것도 그런 하나의 그 개파간 타협 이런 하나의 산물로서 갔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주요 개파들 중에 이번에 조직적으로 이 가결했을 가능성이 높은 개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제 오전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찾아가셨죠. 네네. 대표님께 그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 땡땡 전 땡땡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 속해 있는 개파가 어디죠? 예, 예, 홍전. 네. 알겠습니다. 그 박강원 의원의 개파가 이낙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낙연계 아니에요, 이분. 이낙연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전해철 의원하고 가깝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해철 의원 계보는 거의 다 부결로 돌아섰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부결로 돌아섰던 것 같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586 일부와 오래된 이낙연계, 이낙연 전 이제 대표가 후원회장 했던 그룹들, 그 소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의원들이 많이 찬성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그렇게 어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오히려 좀 당내 분위기는 저희 이제 친명의 의원님들 설득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셨던 의원님들은 이제는 마음을 좀 놓아도 그렇죠. 되겠다. 마음을 놓았죠, 사실은. 사실 거기에 방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믿은 거죠, 그들을. 예, 믿는 돕게 발등을 몇 번을 찍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의심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다 들통납니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 찾지 마시고 자수하여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여 탈당하실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요. 이 중간에 제가 한 분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하면은 우리 당원 그룹인데 민주당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당원 그룹이 있습니다. 당원 단체인데 여기에 그 운영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당원킹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들의 사전 부결 확정샷을 올려서 한 마지막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나는 부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을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혹시 지금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민민운의 당원킹. 예. 여성분이시죠? 네네네네. 이번에 열성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이 활동을 이제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연결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어제 뭐 이제 댓글에도 나옵니다만은 어기구 의원처럼 인증샷 확실하게 올리신 분들이 제일 정확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인증샷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검찰 캐비넷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자식으로 하는 것과 수기식으로 하는 것에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연결됐네요.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너무 힘드셨죠? 네,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회복이 되셨나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네. 오히려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선명해졌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당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당원킹이라는 사이트를 만드셨는데, 예. 저하고 상의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어떻게 아예 해서 만들게 성의 됐죠?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 만들게 전혀- 되셨죠? 이걸 만든 계기는 이게 사실은 만든 게 일주일도 안 돼요. 네네. 그냥 일단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네. 저희가 얻고 싶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다 목말라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작게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 우리가 얻고 싶은 거를 여기다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얘기 나오고 한 이틀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최종 이제 그 네. 의원들 중에 몇 명 정도가 부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까지 업데이트를 했고요. 네네. 120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20분 중에 네. 아니다라는 또 제보가 들어와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제가 제보상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들어옵니다. 의원님이 밝혀주세요라고 또 그 이유에다 표시를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20여 분인데 120여 명. 네. 네네. 예, 그렇게 밝혀주셨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누구를 뭐 살생부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던데, 네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 네, 선한 영향력이다. 네. 예, 당원의 바람이고 당원의 목소리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당원의 목소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네. 알려드리고 싶었고, 언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정말 나와야 될 기사들도 안 나오고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서 할 수 없이 당원이 나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체포동의안이 끝났지만은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부결표를 던졌는지 가결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계속 진행을 하시겠네요. 예, 계속 진행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활동 좀 같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에 한번 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당원킹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또다시 국민항쟁 네네. 2016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분이 저한테는 아주 친한 누님이시죠? 누나인데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이제 민주당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카페가 저도 이제 거기 회원이에요. 주요 회원이고 같이 이제 저희끼리 촛불 집회 때 늘 이제 깃발 들고 참여도 네. 하고 끝나고 이제 뒤풀이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누나가 이 일을 이제 직접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어요. 네. 네이버에 당원킹 치면 나옵니다. 바로. 네, 네. 예, 저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가입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인증샷에 대한 이야기 지금 홈페이지 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시간 좀 끌어보려고 네. 인증샷을 저희가 다른 측면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캐비넷에 잡혀 있는 의원들 전자식으로 하게 되면은 확인이 안 되죠. 내가 뭘 했는지. 예, 그걸 뭐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기명식으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간지 분지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어요. 인증샷 있죠, 그렇죠. 저도 지방원을 해봐서 예전에 네네네. 20대 때 충분히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걸 찍어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캐비넷에 갖고 있는 것에 겁박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검찰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증샷이. 아하, 그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네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체포동의안 이 투표가 진행되는 일정 중에 일부 의원들이 뭐 검찰 관련되는 출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물론 역사가 이제 나중에 판결해 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명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숨어서 하느냐 투표를 네. 이런 부분인데 국회법에 의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남들이 모르게 투표합니다만은 사실 헌법에 있는 정당의 이 결사체적인 요건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 투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당당하고 네네. 예, 그 당원들의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저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선거 때는 인사하고 당선되면 저희가 인사하고 언제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국회의원은 당원으로서 국회에 파견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헌법 이야기 늘 하는데요. 정당의 자유가 전문에 해당되는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결사체고요. 국회는 40조부터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정치 사상의 자유, 정당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다시 좀 더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네, 어제 밤에 네, 네. 11시 반 정도 의총을 통해서 기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해당 행위자다. 네, 가결에 참여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께서 하신 거예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원총회 하기 전에 저도 난리 쳤잖아요. 중앙위원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결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은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결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 중앙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근데 이게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어긴 것이나 진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당 행위자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저는 지금 또 따지면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정식 중앙위원회를 왜 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식 중앙위원회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한 160, 7, 8명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식 중앙위원회를 열면은 부결이라는 당론을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그다음에 실무적 준비가 안 되다 보니 그런 일들을 잘 못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사무총장 이하 이 당직자들이 사표를 이제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지금 당 집행부의 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늘 지적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추석 전에 네네. 원내 지도부를 바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사무총장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 박 교수님도 당직 생활을 20년 네네네.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무총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정당은. 조직과 돈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어제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수석 사무총장 예. 어제 많은 지지자들, 당원들, 국민들까지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밤에 새벽에 울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그 분이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서 김병기 의원 같으신 분들이 좀 원내 지도부로 부총장이 아니라 총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일설에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당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당에서 실제로 돈과 조직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게 사무총장이고요. 원내대표 밑에도 실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내대표 밑에 있는 실무자들 지원 조직조차도 인사권은 사무총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적드린 것이 중앙위원회라든가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우리 장애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집행력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도 규칙과 규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당원당규라고 하는데요. 그 규약들을 잘 해석해서 국회의원들을 옳마맬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재인 당대표 때도 그런 테크닉을 충분히 썼고요. 문재인 당대표도 2016년도에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서 문재인 당대표 굉장히 대립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원내 지도부를 무력화시켰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 사무총장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제가 기억하기로 최재성, 강기정 이런 네. 분들이었어요. 노선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를 굉장히 보필을 잘 했습니다. 네. 2016년도에. 똑같이 그때도 안철수 등이 탈당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분 다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하셨죠? 네네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장실질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일정과 개요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영장실질심사 피의자명 이재명으로 돼 있죠. 네. 피의자명 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등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체포동의안에 대한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네네네. 정치 명칭이 네. 증거를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피의사실 예시를 들어. 공표인데요. 예, 일단 첫 번째 국회의장 또 우리 민당 의원들께서 피의사실 공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증거를 제시한다고 이야기를 자기가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네. 제가 쭉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면으로 내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라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는데 증거 제시를 못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네. 듣질 못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하나만 정리할게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의 형태는 국회 모욕에 해당됩니다. 저는 그 김진표 의장이 그냥 구두 경고시 줄 것이 아니라 국회법 165조에 있는 모독죄. 국회 회의방해에 해당돼서 처벌하도록 저는 직권으로 상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고발하실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거는 피의자명, 피의자명이라고 있길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문 예정 일시는 9월 26일입니다. 네. 9월 26일 오전 10시에 서간 서울중앙지검이겠죠. 예, 서간 321호 법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 법관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 법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9월 26일이면 지금 3일,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수석 그때까지 건강을 회복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하죠. 불가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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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연기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네 변호인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아니면 서면으로도 실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다른 분께 드렸는데 국회 체포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사실 그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 마음대로 정한 어제 거죠. 사실은 김용 부원장에 관한 구형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의 맵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지금 9월 26일이라는 것도 추석밥상에 올려놓겠다.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예. 네. 어떤 형태로든 당 대표님께서는 여기 실질심사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럼 결국 그 내용을 가지고 치우쳐진 언론 환경을 통해서 추석밥상에 올려놓겠다. 또 악마화시키겠다. 방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획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늘 이야기하는 왜곡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피의자가 수사받는 시간을 쇼핑하듯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사받으러 가는 시간 제가 오늘 안 돼요. 이틀 있다가 갈게요. 제가 3일 있다가 갈게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에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조사받았고요. 뭐 검찰 출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늘 시간 조정합니다. 그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하는 일이 인권의 보루로서 경찰들을 감시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인권적 측면에서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검사 본연의 임무라는 것조차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의자 공표 그리고 검찰이 국민을 위해 존재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전 제 느낌은 검찰이 국민을 탄압하고 잡아놓고 일단 불러놓고 고생시키고 멸문지화시키고
이러기 위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윤석열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일단- 기소되면은 인간 자체가 파탄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소권 남발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법철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법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차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전이 크게 도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신호가 앞에서 안 보이게 해놓는 거야. 그럼 신호를 어기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함정 수사를 해서 신호 위반을 잡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범법자를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정신이에요. 범죄자를 많이 만들고 범죄자를 잡아넣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법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법이라는 것은 이 구분 도로가 오면 구분 도로가 있기 전에 어떤 이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국민이 안전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법의 정신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구성이 되고 사회가 유지될 때 뭐 윤리 규범 우리 저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법은 가장 최소한의 테두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네. 최소한의 테두리죠. 이게 전부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을 잣대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고 구속하고 영장치고 이런 것들 반복되는 것들이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판사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분의 뭐 출신지 뭐 나이 이런 것들보다는요, 출신 학교보다는 이분이 최근에 영장 심사에 대한 전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만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진구 더 탐사 강진구 기자. 네.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강진구의 기각.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있었던 일과 유사한 지난 2월에는 찬성이 아니라 반대였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 그게 이재명 대표 건이죠, 그죠? 네, 2023년 3월 2일에 있었던 본건 네.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됐다. 네.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저희가 해볼까요? 그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네. 국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싱크로를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 상황에 따라서 가결이면 부결이면 청구 이유가 없다. 가결이면 청구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계속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판사가 3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부결되면 이제 자동 부결입니다만은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게 됐거든요. 판사는 멘트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이 판사의 멘트가 국회에서 부결되었음으로써 기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네. 그 반대로 이번에 적용하면은 국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네, 하는 그게 거예요.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남해하동 국회의원인 하영재 씨. 네. 하영재 씨는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는데 영장은 부결됐어요. 이때는 또 무슨 핑계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백했으므로 자백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자백했음으로써 이 사람의 영장을 부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영장을 취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백하지 않았으므로 영장을 청구하는데 자기가 동의한다 이렇게 나올까봐 저희가 한편으로 걱정도 하는 거예요. 네. 자백할 게 있어야 자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자백을 해요? 네.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법정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처벌 안 받습니까? 이런 세상입니까? 또 이 사람이 한동훈 장관하고 서울대 법대 공부과학과 아마 동기죠. 네, 97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학교를 다녔을 다녔겠네요. 것 같습니다. 사법 연수원 29기로 네. 돼 있고요. 또 과거에도 대장동 55클럽, 대중대 15클럽. 예. 박영수. 예, 그건 기각됐죠. 박영수 영장을 기각한 사람입니다. 네. 예. 또 200원대 사기 대출 의혹 현역 의원의 아들 구속영장도 기각했고. 기각됐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송영길 대표님, 전 대표님 네. 돈 복등 사건 보좌관. 이른바 예. 보좌관이 박용수 씨였나요? 예, 박영수 씨 맞습니다. 그때는 영장을
발부를 했죠.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네. 있다는 것으로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보면 도주 우려는 없고 네. 증거인멸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증교사라는 게 이번에 들어간 위증교사. 게, 네. 예, 그거가 사실은 증거인멸에 대한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위증교사라는 거, 진실을 말해달라는 것을 위증교사라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출석한 분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테러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이 위증교사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게 검찰의 영장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의 수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이게 지금 저는 큰 설계인 것 같아요. 네. 설계도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지금 맞춰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그 극우적인 변호사들도 많이 알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80, 90% 영장 발부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가 이미 성남시청에 있고 경기도청에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손에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되는 상황이니. 증거가 성남시청, 경기도청에 무언가 서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우리가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청원입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내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당의 국민 그 저 법원에 넣는 것을 탄원서죠. 네, 탄원서. 예. 탄원서에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탄원서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100만 명이 탄원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 탄원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한은 9월 25일, 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방송 끝날 때 이 링크를 올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민주진영 박진영 TV 콜라보 합동 방송 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원서를 쓰는 게요, 그 영장 판사에 대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도 네, 영장 판사의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또는 그분이 심리적 상황 이런 걸 해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렇다라는 것을 탄원서라는 형태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당원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창훈 판사님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저희 국민들이 탄원서로 유창훈 판사님의 마음을 꼭 붙들어 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탄원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후폭풍 문제인데 원내대표 사퇴 부분인데요. 네. 원내대표가 사퇴했는데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겠죠, 지금? 네, 추석 전에 뭐 뽑겠다 가능하면 네네. 이렇게 지금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고요. 저는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박강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네네. 탕평하고 화합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죠.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뭡니까? 뒤에서 칼 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당의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그 당의 소속 국회의원입니까? 그 상의 당원들이 그 당의 당원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77%로 당선이 된 당 대표를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이제는 명확해야 된다.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세상에 동의하고 그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당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김민석 의원, 네.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 네. 안규백 의원, 네. 김영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홍익표 의원 이야기도 또 다시 또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난한 원내대표보다는 분명하게 배신하지 않는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댓글에는 보니까 김두관 의원 추천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 시청자들의 추천은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재선입니다. 네. 재선이고 뭐 재선 정도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해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네. 삼선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김병기 의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뭐 이런 여론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미 갈 길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을 뽑아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중앙위원회 소집하셔야 됩니다. 소집하셔가지고 이번에 반란표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자로서 분명히 규정해야 됩니다. 중앙위원회에서요. 최고의사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안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나은 혁신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선이 저는 당원에 의한 국회의원 전면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절차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고요. 그것을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라. 혁신의 안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배신자를 가려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출연해 보셨는데 네. 짧은 소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제가 27살 때 저희 부천의 지역구 국회의원 인턴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 부천이세요? 네. 참 그 만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윤석열차 만화 예. 때문에 그게 부천 만화진흥원 아닌가요? 네, 그 그 이야기는 하고 끝내주세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초대 이사를 했고 제가 거기서 전문위원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네.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학생만화 공모 대전을 했고 윤석열차라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 그림이 상을 받았죠. 네, 금상을 받았고요. 네. 그 여고 2학년 학생입니다. 예, 네. 제가 그 당시에 실제로 그 학생의 교감 선생님 등과 좀 통화를 좀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수상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만화 공모 대전 했습니다. 네. 근데 수상작 전시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부의 압박 때문에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그럼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군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있군요. 네. 카툰이라는 것은 풍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상상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우려했던 자기 검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화예술. 예. 본인도 문화예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깝고요. 또 그 학생만화 공모대전에 후원도 문체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입시 과정에서 문체부 가산점이 있구나. 네네네. 문체부 장관상 뭐 후원 네네. 뭐 이런 대회 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후원도 빠졌습니다. 올해 후원도 빠졌고요. 예산도 한 50% 정도, 48%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냥 보복이라고 56%. 보면 되네요. 예. 네. 예산은 반은 날려버리고 안에 있는 그 24회나 되는 그 대회에 수상작은 전시를 못합니다. 학생들은요 그 그림을 그리면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게 예술가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사실은. 네. 아이들의 상상력까지 지금 정권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제 백종원 박사가 문화예술 전문가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그 창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원내대표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이름 쭉 한번 올려주세요. 한 100개 정도 올려주세요. 저희가 네. 이걸 또 의원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 박진영은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콜라보로 이제 합방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구독자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주간 박진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